스탈린 시기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북한을 비롯해서 그래도 잘 도와줬잖아요. 그 이후 사회주의가 저기 소련 공산당이 건재해 있을 때도 안 도와줬죠. 군사기술 안 얘기해줬어요. 도와줄 때는 도와주다가 또 좀 수틀리면 안 도와주고 아니, 이래가지고 명백한 건 최첨단 군사 과학기술은 단 하나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최신의 전투기들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브르즈네브 때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해구산도 제공해주지 않았어요. 해구산 제공해주면 전쟁을 한다고 브르즈네브가 그걸 철저히 막았거든요. 그게 바로 70년도 8.18 도끼만행 사건인데 그렇죠. 그때도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브르즈네브 대통령 소련 공산당 소기가 스톱했기 때문에 그때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이미 다 러시아 자료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이 러시아 자료 나오기 전부터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공산당 때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금 공산당이 지금 없잖아요. 공산당이 아니고 여기도 그래도 뭐 독재 국가로 간다고 하지만 자기가 총칼 들어서 독재된 건 아니거든.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공산당도 아직 소련 공산당 있지만 그 국회의원도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는 이 푸틴이기 때문에 참 노련한 전략가거든요. 이 KGB 수장 아닙니까? KGB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노련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자 우리 동영학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70년 동안 생산해 놨던 수백만 발의 포탄이나 방사포탄을 지금 그게 지금 군침을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 놓은 나라가 동구권 나라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동구권 나라는 이미 다 이제는 나토에 가입돼 있고 그렇죠. 외톨이로 남았죠. 위성 국가들이라 하는 뭐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유고슬 몽땅 나토로 다 가입돼 있고 조그만 아르제바이잔, 벨라루스 이건 포탄도 없어요. 이게 많이 없어. 뭐. 근데 북한만 유독 수백만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마지막 구원자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김정으로 선택했고 7월 27일 이 전승절 그 군사포위드 때 쇼이구 국방장관 최고의 춤을 보내면서 그렇죠. 친서를 보냈고 이것이 급작스럽게 김정은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가지 못한다. 왜? 92년도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사실 러시아로 전락된 다음에는 러시아는 북한을 안 도와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웠잖아요.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게 뭘로 하나 보여주냐면 우리 국민들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북한 지금 작년도 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 나와 있던 북한 노동자들, 무역일꾼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대거 들어왔는데 그때는 체포돼도 다 유엔 난민센터로 넘겨줬는데 난민 고등판만 그렇죠. 아니면 한국대사상으로 인계해줬는데 지금은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지금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절대 핵무기는 용서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러시아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 완전히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고 우군이 확보되지 못하고 중국은 경제가 휘청거릴까봐 서방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무기를 줬다가는 그냥 박살날고 그러니까 무기도 못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푸틴은 김정은 북한을 선택했는데 지금 러시아나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코 정찰위성 쏘는 도와주겠지만 그 정도는 핵 추진 잠수함이나 또 최첨단 이 킨잘과 같은 이런 최첨단 무기의 그 기술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넘겨지지 않을 거다. 물론 뭐 수호이 30톤 기종은 뭐 전투기는 좀 줄 수 있죠. 이게 지금 사진에서도 나오지만 그 수호이 27하고 30 기종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지금은 러시아는 수호이 27하고 32의 최신의 전투기지만 35가 이미 실전 배치됐고 그래요. 지금 57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주죠. 차세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지 않고 아마 김정은과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수호이 27, 수호이 30 같은 거는 몇 대 보내줄 수 있지만 최첨단 기술은 결코 보내지 않는다. 왜?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 잘 아시지만 영원한 족과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게 국제관계거든요. 그렇죠. 어제 날의 동지가 오늘날의 족이 되는 거 봐요. 자, 중국이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공격했잖아요. 침략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아니에요. 베트남 네, 공산당이 공산당을 침략했거든. 자, 이런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동반자, 미국과 중국이 동반자였고 러시아하고도 동반자였어요. 트럼프 때까지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렇죠. 특히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되게 가까웠거든요. 왔다 갔다 그런데 하고 오늘 뭐 지금 그렇죠.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리가 되면 다시 러시아는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김정은은 북한은 어떻게 될까? 팽당하는 거죠. 팽당하죠.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우주기술, 즉
정찰 위성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러시아 기술을 빨리 가져다 하고 인민들이 뭐 굶어 죽건 그 상관 안 한다고 둘째 하지만 문제지. 둘째 문제지만 내부 결속을 위해서 약간. 밀가루나 설탕이나 콩기름 이게 절실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10월 10일 또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10월 10일 맞으면서 인민들에게 뭔가를 좀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해결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이거든요. 아마 그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군사 기술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러시아 속내는 아마 김정은이 나 다른 거 말고 그냥 인민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쌀이나 좀 주고 기름 설탕 뭐 이런 디젤, 휘발유 이런 것만 많이 달라고 하면 아마 푸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푸틴이 이번에 소방색이나 미국한테 이야기한 게 우리 공개할 수 있다. 과학기술. 우리는 유엔지 틀 안에서 지원. 이건 인도적인 지원이거든. 그렇죠. 우주 기술은 우주는 누구나 다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쓰지만 그래도 우주에다 위성을 쏘겠다는데 그렇죠. 이건 비켜갈 수도 있는. 우주 기술만은 줄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푸틴이 우린 다 공개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유엔 제재 틀 안에서 군사협력 하겠다. 물론 무기를 가져오는 대신 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쌀과 석유와 기름. 그것도 쌀과 이 석유 같은 것은 1년에 뭐 150만 배럴씩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 유엔 제재 안에서. 그거까지 정해놨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150만 배를 줬다. 쌀 30만 톤. 요거는 인도적 지원에서 30만 톤 줬다. 우리가 쌀 30만 톤씩 주겠다고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하면 김정은은 그나마 그것도 큰 성과다. 왜? 전번에 방사포탄 사격하는데 그 집중 사격하고 쏘는데 불발탄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터지지 않아. 휙 나라 앞에 떨어지고 맞아요. 그 날아가서도 떨어졌는데 그냥 휙해 용기밖에 안 나니까 이게 뭐냐? 굳어져서 그러거든. 오래된 거. 오래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50년 된 건 이거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도 재고 털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꼭 먹고 안 먹는 식으로 지금 김정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푸틴 만나서 과시하고 또 받아올 건 받아오고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 봐라 러시아 우리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 아무리 미국과 한국이 미국과 똘똘 뭉쳐서 우리를 압박하고 공격해도 그래도 우리는 이 수호의 57도 우리 뒤에 있고 이번에 전략 폭격기도 가봤잖아요. 사진에 그렇지. 보이시죠? 이거 사진에 지금 전략 폭격기 지금 보는데 이 전략 폭격기가 모스크바에서 일본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 전략 폭격기 자랑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핵무기 다 탑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무기 탑재한 우리도 러시아가 뒤에서 이런 전략 폭격기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고는 안 했지만 본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내부 강연회를 다 합니다. 그렇지. 내부 주민들에게 이제 걱정 안 한다. 아무리 미국이 뭐 핵잠수함 들어오고 핵 항공모함 들어와도 우리도 우리도 이제는 러시아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대내 결속을 하는데 이번에 좀 큰 역할을 그 아마 옛날에도 그 김일성 김정일 때도 그 외국에 갔다 오게 되면 러시아나 그땐 소련이 루마니아도 갔다 오고 갔다 신양 받아왔죠. 다 오고 나면 환영 행사대로 공식적으로 뉴스도 나갔지만 그 뒤에는 전당 강연을 강을 그 간부 강연 토요 강연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뉴스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결속을 다지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민들보다도 조선노동당 100만 당원들, 엘리트 계층들, 지방당 간부들들 요게 이 사람들을 결속시키는데 이번 푸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준 겁니다. 북한에서 온 소식도 바로 그거고 큰 걸 김정은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온 핵심 포인트거든요. 잘해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정말 실천이 될는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큼 진행된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거죠. 대내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겁니다. 북한 주민들보다도 그 엘리트계 지방당 관료들 수백만 명 안 되는 우리도 러시아가 이제 도와주겠구나. 전략 폭격기 군함 뭐 다 봤잖아요. 그리고 우주센터. 북한은 옛날부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무리 주체사상 교육을 그렇게 했어도 소련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우상이 엄청 소련이 아주 우상이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다시 한번 저렇게 하면 또 옛 소련에 대한 그 향수가 그게 다시 이게 되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결코 북한의 우방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공산당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강릉도 TV 자주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네.